네, 이제 준비되셨나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8시 53분 33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란히 약간 좀 밀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계속 왔다 갔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서 계속 보합권 내의 흐름입니다. 2500선을 지지해주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멀어지지도 못하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비슷하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0.06%의 플러스권으로 집계됩니다. 2511.59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장 1포인트 정도, 전거래일 종가 대비 1.5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은데요.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5일 이동평균선 부근을 맴돌면서 오늘 출발 움직임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제 좀 밀렸었죠. 어제 낙폭이 0.7%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0.3% 마이너스권 833.37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2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60일선 테스트 들어갑니다. 830선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라인인데요. 21선, 5일선 내주고 이제 60일선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코스닥 4월 말부터 좀 꺾여가지고요. 오늘 830선 지지 여부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한 1000개 정도, 그리고 상승분은 800여 개 정도 들어와 있고요. 아직 보합권 내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하락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는 파란불이고요. 상승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정도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가는 종목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셀업체 쪽으로는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톱10 내에서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종목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이즈 큰 종목군 가운데서 보자면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이 키워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기업이 나오다 보니 하나씩 좀 체크해 보시려면 어려우실 겁니다.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강한 탄력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NC소프트인데요. 좀 전에 실적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16억 원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치 대비로 20%보다 더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6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워낙에 눈높이가 낮았는데 이것보다는 잘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NC소프트가 4%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41만 원 현재 호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만 몇 가지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하고요. 인구루드랩이 대표적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 종목 바로 상한가로 치달으면서 출발할 것 같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9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1,4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섹터여가지고요. 워낙에 전년 대비 전년도가 안 좋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 보더라도 확실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지만 주문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인구루드랩 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56억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500% 정도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이 종목도 오늘장에 상당히 강하게 거의 상한가 부근입니다. 28% 정도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 몇몇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하락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상승불 들어와 있는 톱10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오늘 놀자주들, 엔터게임 쪽 호가가 비교적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요. 앞서서 펄어비스도 후실적 내놓으면서 레포트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증권사 평가도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뒤이어 발표된 NC소프트도 오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게임주 전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0.7%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 호가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장 게임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실적 내놓은 업체들 이쪽으로 눈에 띄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자회사가 그 VR을 겨냥한 게임을 또 내놓는다고 하죠. 강박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넵튠이나 뭐 액션스퀘어, 크래프톤 이쪽으로도 한 1%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 2차전지가 좀 주를 이루죠. 에고프로 BM이나 에고프로 LNF도 오늘 반등 움직임 다소 좀 힘들어 보입니다. 1% 안팎의 마이너스로 호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엔터게임 쪽 괜찮네요. 뭐 디어유도 한 2% 정도, 넥슨게임즈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럼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스, LNG 시장 개방 앞두고 있죠. 정부 쪽에서 이 부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연속성이 예상되는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대표적인데요. 두 종목은 15% 안팎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동반 급락했던 이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곡물 협상이 재개된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와는 약간은 좀 시차를 두고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현재 10% 정도, 그리고 고려산업 7%대, 팜스토리도 약 7%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래생명자원까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제 대체로 밀렸던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권, 그리고 대한지당을 비롯해서 이 설탕 관련된 종목은 또 오늘장에서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될 만한 내용은요. 개장 직전에 이 경상수지 발표됐습니다. 국내 3월 경상수지인데요. 2억 7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석 달 만에 흑자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뭐 수출이 잘 됐다거나 이런 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배당이 3월에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배당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살짝 된 거다. 순간적으로 된 거다. 일시적인 요인이 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몇 가지 좀 포럼 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요. 그리고 국제 인공지능 대전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이런 일정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이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28%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500선 구간 안정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2,503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코스닥 지수 0.02% 소폭의 하락하면서 835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우호적인 포지션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출발 상황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근래 들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종이목재 섹터가 0.6%대 하락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하락률로 철강금속 업종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화학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 금융업종 섹터 순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업종 가운데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근래 들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강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가장 크게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 뒤로는 보험 섹터, 또 유통업 그리고 음식료품 섹터가 소폭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오늘은 대체로 하락이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연이어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65,1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4%가량 하락하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좀 1% 가까이 낙폭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장에서는 실적 호조로 강했던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는 0.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즘 들어 근래 들어 좀 견조한 흐름 잘 지켜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0.2%대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은 수출 호조 소식과는 좀 다르게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지만 기아가 0.3%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강한 흐름 이어왔던 네이버가 오늘은 보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탄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하락이 우위인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오늘도 이어지는 부진한 흐름인데요. LNF, 에코프로비엠 일제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0.4%대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실적 호소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동반해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JYP 엔터, SM 같은 엔터주들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실적 호조에 이어서 오늘장 게임주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지만 종목군들은 화려하게 지금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키워드 보자면은 화장품이 오늘 가장 강합니다. 화장품, 그리고 작은 쪽 화장품 음식료 쪽, 곡물 비료사료 이쪽 강하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이나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출발했다가 지금 5분밖에 안 지났는데 탄력 둔화되는 쪽이 쿠팡 실적 발표 관련된 기업들 좀 보이고요. 인공지능, AI 쪽하고 원전 로봇 게임 쪽 이쪽까지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선 캐스터? 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일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또 관련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유엔 쪽에서는 흑해 항구에서 우크라이나 수출 선박의 검사가 재개됐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이 새로운 입항 선박의 등록을 막아서 사실상 협정이 종료될 거란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과 관련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오늘장 일부 종목들이 반등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산업, 한일사료가 지금 10% 이상이 가장 크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오늘장 7%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시세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같이 유념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곡물 비료 사료 쪽 이쪽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또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보이는 건지 아니면 엇박자를 내는 건지 어제 이 사실상 결렬이라고 하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럴 때 올랐었는데 오히려 내리고 다시 회담을 재개한다고 하니까 오늘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 미래생명자원 차트를 좀 보니까 오늘 뭐 상승했다가 네. 뭐 또 다시 매물 좀 나오고 지금 음봉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뭐 결국에는 지금 5일선에서 오늘 뭐 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조금 있는데 뭐 11선에서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요즘에는 네. 어떻게 본다면은 뭐 바로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 발표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상승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일단 이런 곡물 쪽에는 너무 지나친 기대감은 갖지 말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일단은 저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이런 쪽에 좀 테마가 붙는 것인데 과거에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곡물 사료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뭐 순환매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 상승 나오면 저는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기보다는 뭐 계속 네. 과거에 나왔던 뉴스의 재반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 주시네요. 곡물 쪽 알아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또 가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대로 상한가 안착이 되고요. 그리고 주문 잔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되니까 상한가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루드랩도 상한가 들어갑니다. 장초반 갭상승 출발해서 결국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인구루드랩 이 종목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기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또 훈풍이 한국 화장품 제조 16% 급등, 한국 화장품 10%대, 한국 화장품은 지금 정적 VI 들어갑니다. 클리오도 10% 정도, 리더스 코스메틱, 코리아나, 코스맥스, 제이준 코스메틱, 이츠한불 뭐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블 CLC와 토니모리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현재 거래대금 2위가 실리콘2입니다. 이 화장품 플랫폼 쪽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이 이 실리콘2로 들어가고요. 어제도 이 종목은 25%대 급등, 현재 14%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건가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랑 인걸우드랩이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바로 상한가 갔는데 근데 뭐 이게 실적을 봤는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뭐 30%까지 급등할 것인가라는 거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일단 뭐 오늘 대형 화장품 주들보다는 뭐 일단은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좀 가벼운 쪽이 조금 주목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좋은 실적 나왔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지금 다른 화장품 주식들 실적 안 발표한 주식들 같은 경우 기대감 갖고 먼저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요즘 상당히 국내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명동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뭐 화장품들, 국내 화장품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앞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또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주가가 크게 좀 휘청이기도 했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 많이 엇갈리네요. 아무래도 중소형 주식들이 조금 더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LG생활건강 이런 쪽은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못 미쳤는데 네. 저는 중국에서의 이런 어떤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들 과거의 영화가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지금 메이커들이 이제 중국에 예전에는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과연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 같이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어느 정도는 너무 이제 안 좋았으니까 일정 부분 만회는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실적 대비로 지금의 퍼포먼스가 좀 이 정도까지인가라고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은 시장이 지금 대안을 찾지를 못해서 하나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쏠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이렇게 강한 쪽에 더 오전에 뭐 트레이딩 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또 강한 쪽에 붙어서 거래량 많은 쪽에 붙어가지고 뭐 이익 실현은 오전에 빨리빨리 하고 네. 그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전의 시세는 상당히 좀 거품이 있다. 요즘에는 좀 그렇게 보고 예전 한 몇 달 됐죠. 그러니까 일부 뭐 작년 말서부터 좀 네.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발빠르게 오전에 빨리 팔지 못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종가 보고 차라리 판단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논리도 적용이 된 시세이니만큼 단기 대응이 적합하지 않을까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지금 곡물 비료 사료 봤고요. 화장품 봤고요. 다음은 중국
소비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항공사 실적 좋았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면 이쪽으로도 시선이 많이 가실 텐데요. 진에어가 2.4% 오르고요. 제주항공 1%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쪽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이 2% 정도의 상승이고 모두투어도 일단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쪽도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파라다이스 1%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GKL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GKL 파라다이스가 다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 중국 소비 쪽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네요.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든가 여행주, 그 다음에 LCC들, LCC들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실적 어제 진에어가 발표를 하면서 진에어가 일단 가장 강한데 또 음봉 나오고 있어요. 뭐 여전히 오전에 아무리 좋은 실적 발표해도 쫓아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야 된다. 요즘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움직이는데 저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조금 섣불리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저는 지수의 조금 안정화가 좀 큰 폭으로는 안 빠지지만은 지금 일단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상승 동력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방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으로 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일단은 오전에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하지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가격 메리트는 조금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이 LNG 이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에너지가 가장 강하고요. 20% 정도의 상승권이고 그리고 GSE도 플러스권 1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석유 도소매 아니야 하실 텐데 석유 가스 다 합니다.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강세 움직임 5% 정도 상승 탄력을 띠고 있는데요. 가스 관련된 종목 수군들은 연속성이 일단 나오네요. 조금 바로 어떻게 본다면 뉴스가 소멸되기보다는 뉴스 이 재료가 소멸되기보다는 조금 뭐 2박 3일, 뭐 3박 4일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크게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대성에너지 GSE가 뭐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쪽에 뭐 접근하려 그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떻게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추천주도 게임 섹터 내 데브시스터즈였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넥슨 게임즈를 알려주셨어요. 게임주가 심심치 않게 추천이 나왔는데 확실히 실적이 괜찮습니다. NC소프트 양호한 실적 발표하고 현재는 0.9% 정도. 하지만 장 초반에 시초가를 뚫지를 못하네요. 지금 컨퍼런스 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리니지 매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2분기에 또 대규모의 업데이트 예고하고 있다 등등의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 컨퍼런스 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은 NC소프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게임주 가운데서 지금 조이시티가 탄력이 좋습니다. 조이시티 신작 게임을 연내 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 소셜 게임 해피시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작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탄력 양호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룽투코리아 M게임 웹젠 이쪽으로도 1에서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입니다. 넥슨 게임즈도 2%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도 볼게요. 이 종목은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주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게임주들은 오전에 NC소프트 때문에 조금 올랐다가 지금 조금 다시 내려오는 양상으로 봐야 되겠고요. 제가 게임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 실적 기대하지 말자. 실적이 차라리 접근하려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않냐. 2분기는 또 2분기 앞두고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차라리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모멘텀 가지려고 하면은 신작 게임 일정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판호 관련 뭐 추가적으로 나올 게 있나? 뭐 계속적으로 그런 쪽 체크해봐야 된다. 지금 NC소프트가 뭐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리니지의 매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NC소프트가 다시 이제 재도약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신작 게임이 새로 나와가지고 리니지 이상 가는 신작 게임이 나와야지 과거의 영화를 다시 저는 되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성장성은 없지 않느냐? 저는 역으로 들렸습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돼요. NC소프트 추가적으로 신작 게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리니지만 가지고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했으니까 이제 실적보다는 다른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투자하겠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자동차 종목군인데요. 어제 장중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반영된 종목은 꺾여 있기도 하고요. 또 몇몇 자동차 부품주들은 계속 강합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내에서 가장 탄력 좋은 종목이 한원 시스템이거든요. 이 종목 거의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에는 6%까지도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원 시스템이 상당히 좀 무겁게 그동안에는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가뿐합니다. 자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를 조금 또 좁혀보면은 코리아 FT 이 종목은 1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덕양산업은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덕양산업은 오늘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14% 정도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볼까요? 네, 뭐 덕양산업이라든가 한원 시스템, 좀 전에 코리아 FT는 제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기존의 부품주들 이외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한원 시스템이라든가 못 오른 것들이 지금 찾아서 오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뭐 이런 좀 키 맞추기로 오르는 거는 좋다, 그거고, 적양산업은 제가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기 실적 나와봐야, 1분기 실적 나와봐야 돼. 1분기 실적까지 괜찮으면은 완연히 턴어라운드 좀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겠고, 저는 뭐 너무 많이 덕양산업 같은 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뭐 조정 기다리면서 그러면 한번 접근해보자.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저는 뭐 그다지 뭐 추천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보자. 다음은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오늘도 시장 뒤편으로 좀 물러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응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별로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자주 얘기해 주시는 HPSP 같은 경우는 3% 정도, 어제도 4% 올랐고요. 오늘 장 3%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플러스권 이동평균선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는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듯 보이는 애. 네. 지금 HPSP는 오르는 거는 어제 이제 자사주 신탁 1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조금 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나머지는 뭐 한미반도체도 뭐 소폭 오르고 있고, DB하이텍도 보니까 뭐 소폭 오르고는 있어요. 조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니까, 미국에서도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조금 쉬어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뭐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알아봤고요. 그리고 애플의 MR기기가 조만간 좀 나올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AI까지 확산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알체라가 현재 4% 정도 오름세 나타내서요. 관련주 가운데서는 탄력 좋은 편이고요. 셀바스 AI도 오늘 비교적 강하게 움직임 나타납니다. 한 4% 정도.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 오르느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솔트룩스나 마음 AI 쪽으로는 뭐 많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 인공지능 함께 묶어서 봐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이 뭐 제일 입장 그쪽으로는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XR VR 기기 쪽으로 뭐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이쪽을 생산을 하니까 OLED 이쪽으로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알체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 쪽은 일단은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강하다. 알체라는 대신인데 컨텐츠예요.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도 좀 소폭 강세고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선익 시스템 이외에는 저는 뭐 그다지 요즘 관심이 없어요. 선익 시스템이 관심이 있는 거는
실적이 지금 4분기 상당히 좋았는데 1분기 실적 한번 나와봐야 되는데 역시 뭐 턴어라운드 조짐이 좀 보인다. 4분기로는 턴어라운드 됐어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져가지고 요즘 계속 관심은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적 개선 관심 되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이 있는데 아닌 종목들은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전처럼 지나친 기대감은 이제 피해야 된다. 지금 페이스북이죠. 지금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투자를 이제는 줄이기로 한 입장인 만큼 지나친 어떤 기대감 갖는 것보다는 저는 XR, VR 기기 뭐 이런 하드웨어 관점에서만 좀 지켜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트록스라든가 지금 네. AI 좀 잠깐 보면은 약간 올라요. 네, 조금 오르고는 있는데 네. 어제도 좀 봤는데 뭐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오늘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소폭 오르고 있고 포난 테크놀로지 볼까요? 이쪽도 조금 지금 하단에서 지금 지수적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셀바스 A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좀 네. 올해 내내는 좀 보지 말자. 오르더라도 보지 말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유상증자 때문이고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거는 많으면 1년 이상이 가는 거고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매물 부담 갖고 있어가지고 오르더라도 이건 박스권 대응입니다. 여기 예전에는 제가 제일 좋아했는데 뭐 증자 저는 물량 부담이 있는 업종들은 종목들은 일단 피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마음 AI,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쪽에 성장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뭐 조정 받으면 조금씩 담아 놓으면 한 번은 강하게 상승하면 또 팔을 기회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얼마 전처럼 뭐 그냥 계속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는 이제는 좀 힘들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기 쪽 보겠습니다. 미용하고 치과치료 이쪽 묶어서 볼 텐데요. 클래시스 오늘 강합니다. 2.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추천주였던 원택 같은 경우도 1.2% 정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상승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도 1.5% 정도의 플러스권. 다음 치과치료 쪽으로 넘어가서요. 덴티움 증권사에서 호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추세적으로 또 위쪽으로 계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를 20%나 상향 조정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18만 원으로 목표주가 올렸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 종목 목표가 18만 5천 원. 대체적으로 증권사 목표가를 18만 원대로 잡혀 있는 종목입니다. 덴티움 오늘 8% 가량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덴티스도 한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디오도 2%대 다 좋네요. 치과치료, 미용의료기기 같이 봐주시죠. 네, 일단 뭐 치과치료 볼게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엔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임플란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임플란트 가격을 내리기로 하면서 국내 업체들 더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북미권의 임플란트 업체들보다 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또 임플란트 가격 내리기로 한다면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은 또 다시 더 내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으로 계속 실적 개선 나올 것이다 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저는 어떻게 본다면 주가 조정 기다리면서 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고 오늘 어제 원택 실적 발표하면서 강한 상승 비올도 52주 신고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뭐 지금 마스크도 다 벗었고 최근에 피부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실적 상승 개선 나올 수 있다.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택을 시점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양쪽 지수는 보합이고요. 종목군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2차 전지만 봐야 됐던 그때와는 달라졌는데요. 어떤 투자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지수의 하방은 좀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좀 시세가 좀 나오는 것들은 조금 팔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세린메이는 없을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네. 하지만 5월 뭐 20일 넘어가서 뭐 25일 넘어가서 뒤늦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방은 있는데 또 상승으로 가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저는 제한돼 있다. 20일 이동평균선에 막혀 있다. 네.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좀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어제 말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 경계감을 표출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승도 제한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지금 미국 CPI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물가 지표 관련건에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중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네. 저가 매수는 가능한데 짧게 좀 대응하고 현금도 같이 확보해 나가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보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은 전일 대비 0.7원 오른 1324.6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24.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35원 올랐고요. 달러화는 부진한 부채 한도 협상 속에서도 CPI 경계감이 점차 고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화는 미국, 일본의 금리 차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약세 흐름을 연장했고 위안화는 EU가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거다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 역시 EU의 중국 기업 제재 발표에 따라 중국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이 보복 조치를 언급하자 하락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좀 해보자면 금일 달러화는 금일 발표 예정인 CPI에 대한 경계감과 하원 메카시 의장이 미온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온건한 소비를 고려할 때 4월 근원 CPI의 유의미한 하락은 어려울 거다라는 분위기이며 헤드라인 예상치가 4.9%에서 높게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5.1%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물가 여파를 시장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달러 강세는 금일 환율에 상승 압력을 제공할 것이며 1320원 재진입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공화당의 고집으로 인해 난황을 겪는다는 점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의 부정적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일 유입된 외국인 순매수가 되돌려질 수 있고 원화 수요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EU와 중국이 러시아 원조 중국 기업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위안화 약세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롱플레이를 가능케 하며 금일 환율이 1320원 구간 내 적정 레벨을 탐색하는 흐름을 연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여전히 상단에서 저항성을 보이고 있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은 상승 속도를 제어합니다. 근래 수급적 주도권은 내고보다는 결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1,300원 20원 구간에서는 주도권이 내고 물량으로 넘어와 우위를 보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320원 중반에서 제한적 반등 흐름 가능하며 레인지는 1,320원에서 1,33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큰 이변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시네요. 1320원대에 일단은 위치해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